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울릉도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던 한국의 특급 프로젝트가 공개되며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앞으로 울릉도 앞바다가 우리 국민을 배부르게 만들 뿐 아니라 동해 패권을 거머쥘 열쇠로서 활약한다는 놀라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명이 바다라는 점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해양 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동해바다는 일본의 서해안 전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죠. 동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 각광을 받는 이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극해 해빙으로 인해서 북극해 항로가 뚫리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부상함에 따라 대한해협과 동해바다에 대한 가치까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지역은 모두 일본 측에서 지명 분쟁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유권 분쟁을 종식시키고도 남을 만한 결정적인 카드가 우리나라 측에서 나와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작은 국가인 싱가포르이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세계 물류의 거점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과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남방항로가 해적 출몰과 주변국들의 분쟁 등 잦은 해상사고로 인해 오래전부터 대체 항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방항로에 비해 북극해 항로는 항행거리가 국가와 도시에 따라서는 60%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국가들은 북극해 항로를 노리며 북극해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북극해에 접해 있지도 않고 북극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 어떤 국가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유빙을 부수고 항행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 LNG 선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비해 한 발 앞서 북극항로 시대를 개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부산항이 최근 들어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일본에 비해 부산항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동북아 주요 항만 중 북극항로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부산항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수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국내 해양수산 물류 산업의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한 포디아폴스키 항만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포디아폴스키 항만과 기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북방 복합물류 루트로 활용할 경우 부산항이 획기적인 해운 물류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며 세계 최대의 허브 항만으로 성장하고 북극항로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항에 이어 국제교통과 함께 군사적 요충지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인데요. 울릉도는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에 위치하면서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들이 쉬어갈 수 있는 중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이렇게 국제항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여태 관광지나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울릉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사동항은 2단계 공사가 끝나 여객선뿐 아니라 해군 군함의 접안 준비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공항 활주로 공사와 함께 진행될 사동항 방파제 개량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 제주민 군복 하평권 광미항처럼 대형 군함까지 접안이 가능해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3단계 공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역대급 안보상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한 SLBM과 함께 핵잠 수함까지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깊은 동해바다는 우리나라 잠수함이 활약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공군에 있어서는 울릉공항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주변의 방공식별구역을 전투기로 침범하는 등 주변국들의 도를 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들의 군사도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구 공군기지만으로는 전투기들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 항공기 전용 공항 건설을 목표로 세웠던 울릉공항이 본격적인 군사기 지화를 위한 확장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울릉도에서는 2025년 첫 하늘길을 열기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바다 위의 땅을 만드는 간척 작업이 한창입니다.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10%에 달하고 바다 위의 공항으로 사용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지만 보강용 사석은 전체 면적 118만 2천m 가운데 현재 9만 1,055m의 가투화되어 예정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석이 추가로 팔릴 계획이 확정되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변국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태 울릉도에 있는 공군부대에는 비행기 한 대 없고 해군부대에는 이스라는 배는 없고 헬기만 있다며 우스갯소리를 해왔는데 울릉공항이 완공될 즈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커녕 견제만으로도 벅찰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주변국들이 군사도발을 일삼는 국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접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이제까지 배편으로 의존했던 지역 경제가 상대적으로 널널한 비행기편으로 갈아타게 되었고 환자긴급 수송도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까지 더해져 동해 패권의 히든카드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15년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울릉공항은 길이 1200m, 폭 36m의 활주로 1320m, 폭 140m의 착륙대 규모로 건설 중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활주로가 너무 짧다는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울릉공항 건설 계획에 따르면 공사 전체 면적이 4.2% 증가해 비행기 계류장이 기존 6대에서 11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지형을 보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시계비행 방식에서 계기비행 방식으로 변경돼 안전성을 높이고 결항률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착륙대 폭 역시 80m에서 140m로 확장 발표했으며 활주로의 폭과 길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런데 활주로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울릉공항에서 한국 공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들 중 F-35A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투기를 이륙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상 초계기나 FA-50, F-35B 등 수직 이착륙 가능한 전투기는 가능하나 KF-16이나 F-15K 같은 전투기의 이착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는 457m의 짧은 이륙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무장에도 이륙거리가 1000m 정도로 알려져 있어 기존의 1200m 활주로로도 충분히 이륙 가능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죠. 굳이 제한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착륙거리뿐입니다. F-15K의 착륙거리는 1.280m로 알려져 있는데요. 1200m 활주로로는 80m나 초과하지만 착륙대를 이용하면 그다지 문제는 없을 예정입니다. 착륙대는 활주로 양끝에서 각각 60m까지 연장한 거리인데요. 정규 활주로가 아닌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비행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입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포함한 착륙대의 길이는 1320m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F-15K를 운용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활주로의 거리가 늘어난 후에는 임시방편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법 확장 계획은 많은 균 전문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의 F-16을 라이센스 생산한 한국 공군 전투기 KF-16은 더욱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이륙에는 문제없고 착륙거리 또한 1066m로 만에 하나 울릉공항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경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적의 전투기로 KF-16이 적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KF-16의 단점으로는 좁은 작전 반경, 그리고 짧은 채공 시간이 꼽히는데요. 이런 단점마저 울릉공항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울릉공항이 독도 방어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백령도에 건설될 예정인 민군합동공항까지 가세하면 북한 측에서 수상한 낌새가 보일 시 한국이 발빠르게 대응하기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백령공항 역시 기존에는 경제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에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북한과 중국 군사도발의 최전선이라는 형태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군사, 관광, 과학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선제적인 방법으로 주변국을 리드하는 자세를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